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신청 이후의 절차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그리고 등기 기록의 열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등기 신청이 되면은 이제 등기 신청인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저장된 때. 그 다음에 이 방문 신청 그 경우에 어떤 것들을 기입하면은 그 등기 신청 정보를 다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거예요. 접수 연월일, 그 다음에 뭐 접수 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부동산의 표시, 등기 신청 수수료, 취득세, 등록 면허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및 그 밖에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항이 입력한 후, 요게 저장되면은 이제 접수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자 신청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면은 접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접수 후에는 이제 그 심사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은 11가지의 심사 사유, 각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은 신청을 각하하고 그런 각하 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하 결정을 할 때는 이유를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고쳐질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는 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각하된 후에 새로이 신청하게 된다면 새로운 접수 번호가 부여되니까 등기 순위가 늦어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냥 각하해 버리면은. 자, 각하 사유를 보겠습니다. 1호하고 2호가 중요해요. 이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때는 그 직권 등기에서 직권 등기 직권 말소 등기 사유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9가지 사유가 있는데도 각하되지 않고 일단 등기가 되면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이제 소송을 통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서 말소를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다음에 다음에서 볼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이 1호, 2호 사유 이외의 사유로 등기가 일단 되면은 각하돼야 되는데 등기가 일단 되면은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도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그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이게 지금 이 신청은 각하 사유 11개는 29조에서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라는 것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신청한 경우죠. 등기 사무의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에 속합니다. 근데 서초동이 그 관할에 속한 등기 신청을 저기 다른 쪽 등기소에다 했다 하면 이제 1호 사유로 각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한번 11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2호고 아주 중요한 사유죠. 2호는. 그 다음에 3호는 그 다음 화면에 쭉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3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4호는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해야 되는데 방문 신청 때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죠. 그 다음에 5호, 신청 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 6호, 신청 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7호,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27조에 따라 포괄 승계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8호,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9호,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호,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호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이제 보면은 이 사건이 등기할 경우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 또 사유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유가 뭐냐면은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죠. 다음 화면에서 자세히 봅니다. 예, 어떤 권리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을 또 등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부등법 맨 첫 시간에 배웠지요. 예, 그런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나 등기할 수 없는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기가 신청되면 각하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독립한 부동산이 아닌 거에 대해서 한다거나 또는 뭐 점유권, 유치권 등에서 신청한다거나 이런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 판례도 중요한 판례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법원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 사무관이 이제 어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촉탁을 했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기입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등기관이 보니까 이게 이제 구분 건물인데 이 일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에 대해서도 일단은 보존 등기를 할 때는 표제부는 다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분 건물들에 대해서 그 구분 건물뿐만 아니라 지금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야 되는 그 구분 건물뿐만 아니라 일동의 건물 중 나머지도 구분 건물로서 등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심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사 진행 중인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일부 구분 건물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뭐 현장 사진, 현황 조사 보고서 등과 함께 결정 등기를 촉탁한 경우 당시 일동의 건물 중 경매 목적물이 아닌 일부 층은 아직 칸막이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구분 건물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일동의 건물 자체로는 완공되었다 볼 수 있더라도 위 결정 등기 촉탁의 대상인 구분 건물 및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하는 나머지 건물이 모두 등기 능력을 갖추지는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촉탁은 각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촉탁 각하가 잘못됐다고 지금 문제가 돼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등기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에서 재판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보존 등기를 할 때 구분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나머지 저기에 대해서도 일단 표제부 등기는 구분 건물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구분 건물이 표제부 구분 건물 등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분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은 그 등기 자체가 각하된다는 거죠. 등기 신청 촉탁 자체가. 자, 두 번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이런 것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죠. 예. 뭐 5년의 기간은 넘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의 등기 이런 건 각하돼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 위반. 전유 부분하고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지권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전유 부분과 별도로 이렇게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등기 신청 그건 각하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그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한다거나 이런 거 함께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할 수 있을 뿐이죠. 저당권부 뭐 질권으로 설정을 한달지 그러니까 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설정한달지 이렇게 저당권하고 채권하고 함께 피담보 채권과 함께. 자, 그리고 일부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 이게 무슨 말이냐? 공유를
공유자들이 한 5명이에요. 각각 지분이 있는데 뭐 4명의 지분만 하고 1명은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 지분 등기 다 합쳐도 1이 안 되는 경우예요. 뭐 4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6분의 1, 뭐 6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4명 다 합치면 1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일부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로 등기 신청 자체가 각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상속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인으로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고 등기 원인이 이제 상속인 거죠. 근데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부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와 마찬가지로 이 상속인들의 지분을 다 합쳤는데 1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경매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해서 나 이거 매수했으니까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세요라고 소유등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집행법원이 경매를 주관한 집행법원 사무관이 촉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 매수인이 신청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각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복 보존 등기. 민법에서 배웠죠. 하나의 그 이미 그 표제부가 작성된 물건에 대해서 또 다른 그리고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 자체가 아예 존재할 수 없게 각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그 밖에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들. 다음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미 행해진 이인의 공유 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유 등기 후에 얼마 중에 한 명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뭐 지분을 증여했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지분을 증여했으면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중 1인의 지분을 말소도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 등기 신청, 이런 건 허용될 수 없는 거죠. 신청 취지 자체로. 자, 그리고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정법상 수분양자, 어떤 그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건물 같은 걸 이제 분양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이제 소유권이 그 수분양자에게 이전한다,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하는 그 공고 같은 거죠. 고시가 있는 날부터 시행자의 촉탁 또는 그 시행자가 이제 뭐 관공서나 이런 경우에 이제 촉탁이 되는 거죠. 또는 신청, 사인인 경우, 관공서 아닌 경우 신청에 의한 소위 등이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해요. 이 소위 등이 이제 분양자에게 된 다음에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금지 기간 동안에 등기를 신청하면은 각하되는 겁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요.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신탁자가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에서 배웠죠. 유예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위등 신청. 명의신탁 약정은 이제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그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위등을 신청할 수 없어요.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난 시간에 그 일괄 신청 관련해서 한꺼번에 신청해야 되는 경우, 일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신탁에 의한 등기나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또 동시에 해야 돼요. 소위등과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하지 않고 나중에 소위등이 됐는데 이거 환매 특약도 했습니다라고 한 경우에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각하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의 본안 판결에 기한 소위등 신청시, 어떤 그 부동산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처분금지 가처분 후에 본안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앞으로 소위등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제3자 앞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예, 그런 등기 신청도 일단은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안 판결에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받은 사람이 꼭 승소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등기는 돼요. 예, 그랬을 경우에 자기 앞으로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의 등기도 말소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말소 신청을 하지 않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만 하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각하돼요. 이거 말소 등기도 같이 해야 됩니다. 보정을 명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설사 이게 그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 을의 소유였는데 갑이 이제 을로부터 매매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부터 그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가처분 기입 등기가 이렇게 격려가 됐어요. 근데 그 후에 을이 병한테 이런 격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팔 수 있고 등기도 될 수 있어요. 이 병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예요. 근데 나중에 요 등기 이후에 이제 본안 판결을 받아 매매계약 체결해서 체결돼 있고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가처분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가처분의 기한 그런 판결을 받았으면은 갑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위해서는 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4번으로 그다음에 이게 5번이 되고 이렇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갑이. 자, 그리고 또 동시에 신청해야 될 것으로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한 보존 등기를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 그 하나의 구분 건물 중에 하나만에 의해서 보존 등기 하더라도 표시에 관한 등기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 적어도 표제부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 건물에 대한 그 보존 등기도 신청도 각하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 이건 이제 대표권이라는 것은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재단 대표자가 법인이나 이런 비법인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를 직접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 재단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죠. 예, 대리권하고 유사한데 대리권은 자연인의 경우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대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꼭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자가 반드시 존재해야지 법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법인이란 건 그냥 법적으로 의지하는 실체에 불과한 거니까. 예. 그리고 대표권이 없거나 또는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각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 능력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나 뭐 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각하됩니다. 자, 네 번째, 방문 신청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청 정보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뭐 신청서 기재사항이 있는데 기재사항을 미기재했거나, 그 다음에 뭐 전자 신청 시 필요한 신청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그 뭐 신탁시 일괄 신청해야 되는데 일괄 신청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는 이 5호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6호는 신청 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불일치한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서초동 5번지 100제곱미터 토지를 매매를 한다 했는데 등기 기록 보니까 5번지에 토지가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뭐 1000제곱미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권리의 표시, 뭐 지상권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이제 설정 등기를 신청했는데 그 지상권 저당권 신청서에
그 지상권 내용하고 등기 기록의 지상권 내용하고 다른 경우. 7호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과 불일치한 경우. 등기 기록상 소유자는 갑인데 종전 소유자인 을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촉탁한달지 이런 거죠. 자, 8호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 증명 정보의 불일치. 신청 정보에서 갑이 을로부터 매수했다고 하면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매매 계약서를 했는데 여기는 을로부터 갑이 매수한 게 아니라 병이 매수했는데 이런 경우에 불일치하니까 각하된다는 거죠. 자, 9호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의 미제공. 예, 그 등기 원인 증명 정보와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정보의 내용이 서로 달라 동일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예, 그리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에서 그 등기 원인 증명 서면으로 제출된 확정 판결이 공동 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경우. 예, 이런 경우도 판결에 기해서 이 등기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각하되는 겁니다. 자, 10호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 신청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예. 그다음에 11호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과 불일치한 경우. 예. 등기 기록하고 그다음에 제출한 그 토지대장하고 다르면은 이런 경우에도 등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먼저 그 등기 기록이 대장하고 다르면은 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대장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등기관은 어떻게 심사하는가? 예, 심사 방법을 보겠습니다. 등기관은 제공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와 기존 등기 기록만을 자료로 해서 심사할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외에 첨부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서면 이외의 다른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구하고 이를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그 실질적 심사 권한이 없고 형식적 심사 권한만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형식적 심사 권한만을 가진다는 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가등기 이후 체납 처분 압류 등기가 격려되고 이어 본등기가 격려되었는데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고 그다음에 조세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것, 당해세 같은 걸 말해요. 이제 그 세법에서 배우겠지만은 그 뭐 종합부동산세, 뭐 재산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는 그 조세의 법정 기일이 이것도 세법에서 배웁니다. 가등기일보다 앞선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가등기는 이 압류 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거예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압류 등기가 격려되었으면 보통은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압류 등기가 체납 처분에 대해서 조세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가등기가 보통의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아니라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 가등기,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에서 배웠습니다. 이 담보 가등기인 경우에는 이런 그 등기를 그다음에 담보 가등기이고 체납 처분이고 그다음에 이 조세가 그 체납 처분한 조세가 그 부동산에 부과된 것이거나 조세의 법정 기일이 가등기 한 날보다 앞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소명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 체납처분청이 이거 사실은 그냥 가등기라고만 격려돼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담보 가등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조세는 지금 뭐 당해세이거나 또는 우리의 법정 기일이 이 가등기일보다 앞섭니다. 라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은 이제는 말소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해서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해서, 그렇다면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그런데 좀 다투어지거나 하더라도 명확한 경우에는 등기를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판례의 예가 있는데요.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죠. 이 갑의 상속인으로 을병정이 있어요. 근데 이 신청인이 을병만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만을 피고로 삼아 갑 생존 시에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제기한 갑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 이행의 소에서 승소 확정된 후 이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각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왜냐하면은 이 판결은 그 상속인 3명 중에서 2명의 승낙 의사표시만에 가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속재산은 공유입니다. 공유, 상속인들의. 그래서 공유재산은 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처분할 수 있잖아요. 민법에서 배웠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등기 신청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예, 물론 이 판결은 그 법원이 을병이 상속인 전부라고 인정해서 이런 전제에서 내려진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법원이 위 소송의 피고들이 상속인 전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면은 위 소에서 그 신청인이 승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상속인 전부라는 점이 이제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도 이제 적시가 되는데 등기관이 확정 판결의 판결 이유 부분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예, 형식적 심사 권한이라고 해서 형식적 심사라는 게 실체법적 사항을 심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사 방법이 제한된다는 의미, 기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등기관은 그 제출된 서면을 종합해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 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문만으로는 갑의 상속인이 을병이라는 점이 불명확하다면은 비록 판결 이후에는 갑의 상속인이 을병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형식적 심사에 필요한 서면의 보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사의 기준시는 신청 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하려고 하는 때예요. 등기를 실행하려고 하는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컨대 판례가 있는데 신청인이 등기 신청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피하여 등기소 안으로 들어와 비어있는 등기소장의 책상 위에 등기서류를 놓아두고 등기서류를 빠져나가고 이어 방해자가 들어와 그 서류를 취거하였다가 얼마 후 서류가 회수되어 접수 번호가 부여되었으나 신청인은 당일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 신청은 신청인이 불출석한 게 돼요. 그 등기를 실행하려고 할 때 없었잖아요. 그래서 각하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를 실행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완료 후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등기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등기 기록에 이제 기록하고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완료 후에 중요한 절차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 게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등기, 예,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변경 등기를 말하죠.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관공서 또는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방법은 등기필 정보를 적은 서면, 방문 신청의 경우에 그리고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송부하는 것, 전자 신청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 중요하죠. 이 등기 권리자가 원하지 않는 때 그럴 때도 안 해요. 그 등기필 정보가 없으면 다음에 그 이전 등기나 이런 거 할 때
다시 등기소에 출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원하지 않는다면은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기 관리자인 경우,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월 이내에 수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적은 서면을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에 안 하고, 그 다음에 대위 신청 이런 경우에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 이런 경우도 작성 통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등기 완료 통지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등기 원인 증명 정보의 반환은 뭐냐면은 그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이 법률행위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뭐 매매 계약서나 이런 경우, 그 밖에 대법원 예기로 정하는 서면인 때는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본을 환부 받으려면은 그 사본도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등기 완료 통지가 나왔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는 이 등기필 정보하고 달라요. 어떤 자의 등기를 마친 뒤에 누구한테 통지하느냐? 신청인이면 무조건 신청인에게는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관리자는 이때 신청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대위자의 등기 신청에서 피대위자. 그리고 이 직권 보존 등기의 등기 명의인. 이런 사람들도 그 신청인이 아니죠. 촉탁 등기에서 촉탁 관공서. 그 다음에 이 사안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등기필 정보가 없어 확인 정보 제공 등에 의해서 신청된 등기의 등기 의무자. 이 경우에는 이제 신청인에 속하죠. 신청인에게 등기 의무자도 공동 신청해서 신청인이니까요. 여기서 이 신청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은. 자,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이 등기를 했을 때는 그 지적소관청이나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알리죠. 그래서 이 소유자 명의를 그 변경하도록 알리는 거죠. 보존 또는 이전 등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했을 때, 또는 변경 또는 경정 등기를 했을 때, 말소 또는 말소 회복 등기를 했을 때입니다. 법에 이렇게 2번과 3번이 구별해서 나와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같은 거죠. 변경 또는 경정 등기에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도 속하는 거니까요. 변경 또는 경정도 뭐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한 변경 또는 경정을 알려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고 이 3번 보겠습니다. 세무서장의 통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 가등기도 포함됩니다.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에 차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 관리자나 의무자에게 알리고 등기 관리자나 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등기 명의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차거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있으면은 직권으로 경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직권 경정 시에도 지체 없이 이를 등기 관리자, 의무자 또는 명의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 신청이 취하될 수도 있어요. 취하라고 하는 것은 신청 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것인데,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후부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방문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취하서를 제출해야 되고, 전자 신청은 취하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관의 결정이나 또는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죠. 보통
공무원, 등기관도 공무원이죠.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결국은 보통 소송의 방법으로 행정소송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죠. 아니면 국가배상 청구 이런 걸 하는데, 이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방법으로 시정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를 꼭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이의 신청의 대상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대표적인 건 등기를 격려하는 처분,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처분, 그게 이제 가장 주요한 것이겠고, 그 다음에 등기부 열람권이 있는데 열람을 거부했다거나 거부 처분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등기 신청을 각하한 처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의 신청으로 불복을 해야 되는데, 등기를 격려한 처분, 그것에 대해서는 각하 사유 중에서 1호하고 2호 사유, 나머지 각하 사유가 쭉 있었잖아요. 11호까지, 3호부터 11호까지를 이유로 이런 각하 사유가 있는데도 이 등기관이 등기를 격려했습니다. 각하하지 않고 라는 이유로 이의 신청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됩니다. 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 1호, 2호 사유, 등기소 관할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거나 이런 것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럼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는 할 수 없고 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할 수가 없고 등기관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의 신청은 이제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다 제기하기는 하는 건데, 소송과 다른 점이 변론을 열지 않아요. 이의 절차는. 그리고 이제 등기 명의인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할 때 이 등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냐 아니냐, 위법하면은 이의 신청을 인용하는 거고, 위법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여부의 판단의 시점은 이의 신청을 재판할 당시가 아니라 등기관이 처분을 할 때 위법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후에 새로운 사정을 가지고 새로운 사정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이의 신청 대상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시점, 그 시점에 처분이나 결정이 위법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느냐? 먼저 등기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등기가 실행됐는데 그게 1호나 2호 사유임을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자라는 것은 등기 실행된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상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과 을 각 2분의 1 지분씩 보존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A가 갑과 을의 각 지분에 대해서 압류 등기를 격려했는데, 그 후 갑이 을에게 그 지분을 증여하였음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을 단독 소유로 하는 경정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건 사건이 등기할 경우가 아닌 경우죠. 그 후에 일단 격려된 다음에 그 후에 증여가 됐으면 이건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냐? A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등기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꼭 형식적으로 신청인뿐만 아니라 등기 신청인에 준하는 자도 제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법원이 등기관에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을 했는데 등기관이 촉탁을 각하했어요. 이 경우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인, 이 사람이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등기를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등기 신청인에 준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 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지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상속인이 A, B, C인데 그리고 갑이 피상속인이고 A, B만이 상속 등기를 격려했어요. A 지분 2분의 1, 그다음에 B 지분 2분의 1, C는 빼놓고 이럴 경우에는 C가 요 등기를 상속 등기라는 게 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하거든요. 예, 그 등기가 말소돼야지 C가 자기 명의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A, B와 함께 C 자기도 예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C는 상속인만이 그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소가 되면은 직접적인 이익을 받잖아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이 경우도 이전 등기가 뭐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뭐 결국은 양도인이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자인데 양도인이 저당권자는 저당권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그 이전 등기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게 아니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다 좀 근원적으로 본다면은 일반적인 상속 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민사소송, 말소청구 소송으로 다뤄야지 이의 신청으로 하기는 곤란해요. 이게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니라거나 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니까 상속 등기 자체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상속 등기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는 2분의 1씩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3분의 1씩 이렇게 되고 그 둘의 지분을 합쳐봤자 3분의 2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이 말소하라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저당권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저당권 이전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피담보 채권은 그대로 양도인한테 양도인이 피담보 채무자다 이런 특약 사항을 등기한달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의 신청은 누군가가 그 이의 신청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할 수는 있을 텐데 저당권 설정자는 하지 못한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저당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면은 직접적인 이익을 받을 자는 양도인이라고 봐야겠죠. 예, 양도인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의 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말로는 할 수 없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청서 제출은 당해 등기소에 해야 됩니다. 재판은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지방 법원에서 하지만은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보통 판결 같은 게거나 또는 행정청의 보통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기간 아무리 오래 지나더라도.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등기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의 신청서를 받으면 등기관은 일단 자기가 심사를 해봐가지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면 돼요. 그러면 법원으로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제 법원으로 보내는 거죠. 이의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관할 지법에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 실행에 대한 이유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소홍부와 더불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의 신청 사실도 통지를 합니다. 자, 법원에서는 이의 신청서를 이제 받으면은 이의에 대한 결정을 인용을 할 것인지 기각을 할 것인지 각하를 할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해놔야지. 이런 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재판을 했더라도 다른 등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대로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법원이 꼭 이런 그 가등기나 부기등기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판단해서 어느 정도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다 할 경우에만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법원의 재량이죠. 그 다음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은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신청된 등기의 실행이나 또는 실행된 등기의 말소, 결국 하여튼 등기를 하는 거죠. 실행 등기나 말소 등기. 그리고 이유가 없으면은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합니다. 그리고 결정 등본은 이의 신청인과 등기관에게 송달을 하고요. 자, 그래서 법원이 그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등기를 하도록 명했는데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리 이전 등기를 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 이전 등기가 이미 되어 있어 버려요. 예, 그러면은 법원이 명령한 등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에 기록 명령이 있었는데 그 등기 전에 동일 부동산에 동일 권리의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때도 어느 부동산에 그 임차권 등기는 그 특정 일부분만에 대한 임차권 등기가 아닌 이상 그 전부에 대한 임차권 등기면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저당권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을 수 있지만 용익권은 임차권이나 전세권 이런 용익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에 기록 명령이 있었는데 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이때도 하지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해버린 경우에는 결국은 이 사람을 상대로 그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죠. 민사소송으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1번이나 2번 같이 소유등이 다른 사람이 앞으로 이미 돼버린달지, 그 다음에 용익권 등기가 돼버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그 등기관이 잘못한 거니까 등기를 받아줬어야 되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이의신청을 법원도 좀 잘못이 처음에 그 가등기 같은 걸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등기관을 상대로 등기관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나 국가가 상대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걸 제기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등기관이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 신청인에게 첨부 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했는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예, 이런 경우에도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응해야지 등기를 하는 거죠. 첨부 정보가 있어야지. 자, 그리고 법원이 그 가등기나 이 부기등기 이런 걸 해놓았는데 결국은 이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하고 부기등기도 말소가 돼야 되겠죠. 예, 이런 그 가등기나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지법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 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도 일종의 재판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또 불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등기관은 이 재판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없고 등기관도 일방 당사자이긴 한데 그 이의신청한 신청인만이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이 이제 항고라고 하죠. 불복 이름을 항고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이제 항고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가 이미 실행이 됐고 그 실행된 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이 인용돼 가지고 이제 말소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은 그 등기에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관이 항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등기 기록의 열람 보겠습니다. 등기 기록의 열람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람뿐만 아니라 발급도. 다만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 서류라고 하는 것은 등기 신청서나 그 다음에 첨부 서면 혹은 도면 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에 관한 등기에서 작성하게 되는 신탁 원부나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 도면 또는 매매 목록 이런 것들은 이것은 이제 등기 기록에 해당되는 거예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상 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열람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그 열람 및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그 부동산에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그 등기상 증명서에 표시하고 발급을 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은 등기 기록의 분량이나 내용에 비춰서 무인 발급기 또는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열람 또는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에요. 이렇게 제한됐을 때는.